전주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청소 대행업체 근로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놨지만 해당 업체와 근로자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개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주 삼천 인근에서 올해 2번이나 수달이 차량에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원과 장수, 진안에서 가야의 철기 유적과 호남 최대 규모의 청자 가마터가 확인된 가운데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청소 대행업체 근로자의 고용 미승계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고용 승계 권고를 거부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타 업체 채용을 주선한다는 건데 업체와 근로자 측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에서 일했던 4명은 9달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대행업체가 바뀌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새 업체가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면서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았고 전주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지난 7월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을 어긴 거라면서 전주시와 업체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전주시가 업체의 고용 승계를 요구했는데 업체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가 결국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농성 근로자들은 다른 대행업체에 채용을 주선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방계획법에 의해 계약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로자께서는 9월 22일까지는 취업 의사를 밝혀주시면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행업체는 지금도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고 보는 만큼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관계법도 없는데 해지를 한다고 하는 건 좀 부당하고요. 저희는 시가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도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성 근로자들도 민간 위탁이 안고 있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에 채용만 주선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고용하든 공단화하든 어떤 민간 위탁을 주지 않고 전주시가 직접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최선의 해법을 내놨다는 입장이지만 업체와 청소 근로자 모두 반발하면서 고용 승계를 둘러싼 장기 갈등은 풀리기 힘들 전망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북엔 정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전북도의회가 경비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전라북도가 개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째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김모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밤에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절도범으로 몰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모임을 해가지고 주민이 절도로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참 들을 때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섰죠. 견딜 수 없었죠. 전라북도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2,800명이 넘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용 불안과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전북도의회가 경비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전라북도에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먼저 실태 조사를 하고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를 통해 억울하게 갑질을 당했는지 조사하고 아울러 경비원 자질 향상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빠진 이런 행정 지도만으로는 처우 개선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이달 초 입주민과 경비원의 상생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시가 입주민들과 합의한 내용은 경비원의 고용 안정과 휴식 시간 보장, 그리고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의 상생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오늘 진안, 장수, 남원 등 가야 유적 발굴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전북의 가야 유적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어 발굴과 정비 사업의 탄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남원 운봉고원에 있는 대형 고분입니다. 삼국시대 가야의 지배층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발견된 가야계 고분만 50여 개에 이릅니다. 인근 장수군 마봉산 자락에도 80여 개의 가야계 고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500년 전 전북에서도 찬란한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가야 유적을 확인하기 위해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김 청장은 유적들을 둘러보며 앞으로의 발굴, 정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야 유적에 대한 어떤 현장의 어떤 상태를 좀 보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어떤 보수 복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앞서 김 청장은 호남 최대 규모로 확인된 진안 청자가마터를 찾았습니다. 전체 길이가 무려 43m나 되는 진안 청자가마터는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바뀌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입니다. 전라북도와 동북권 3개 시군은 이들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을 해야 될 단계예요. 지난 7월 정부는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와 정비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이 전북 동북권 유적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앞으로의 발굴과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 삼천 인근 도로에서 올해만 벌써 2번이나 수달이 차량에 치여 죽는 로드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달의 서식 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서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5일 전주 삼천 효자교 아래 하상도로에서 수컷수달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에도 비슷한 구간에서 역시 수컷수달이 차량에 치여 죽은 데 이어 올해 2번째 로드킬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전주천은 전 구간에 수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천에서 로드킬이 발생을 했지만 전주천의 하상도로에서는 이런 로드킬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대책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 사고가 반복되자 수달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수달의 도로 진입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조치는 수달이 도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구간에 울타리를 꼼꼼하게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수달을 위해 안전한 이동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서식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주천과 삼천을 수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수달 용역이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달이 서식하는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전주시에서도 앞으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시마천으로 돌아온 수달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난달 살충제 달걀이 확인된 김제 산란계 농장을 다시 검사한 결과 이번엔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앞서 지난달 실시한 2차례 검사에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한 3번째 검사에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농장은 달걀을 다시 출하할 수 있게 됐습니다. 12번째를 맞은 국무총립의 세계 바둑대회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안에서 열립니다. 부안은 내년까지 3년 연속 이 대회를 유치했는데요. 우리나라 바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세계 바둑인들의 대축제가 내일부터 부안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와 유럽 등 모두 61개 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대표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또 조남철 국수배 전국 학생대회와 전북 동호인 바둑대회는 물론 아시아 바둑연맹 총회가 함께 열립니다. 바둑뿐만 아니라 저희
부안의 뉴에타운이나 청자박물관 등을 감상할 수 있고, 또한 부안의 먹거리, 그다음에 소금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안군 줄포면은 우리나라 현대바둑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 조남철 9단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대회 장소인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은 바둑판을 모티브로 지어졌습니다. 내년까지 3년 연속 이 대회를 유치한 부안은 우리나라 바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곰소 소금팀 여자 프로구단이 있고 아마 바둑대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조남철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를 개최하는 바둑의 고장입니다. 부안군은 또 세계 최초로 바둑 테마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규모 바둑 대국장을 비롯해 야외 바둑 체험 공원 등을 갖췄습니다. 바둑의 고장으로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부안군이 세계 속으로 바둑 무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어려운 지역 현안과 맞물려 전북도의회에 정부 건의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익산 넥솔론 파상 방지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그리고 교육개혁과 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설치 같은 현안을 청와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도의회는 최근 전북의 경제가 어려워 정부 건의안도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전북에서 접수된 경찰 수사관 교체 요청이 모두 143건이고 이 가운데 80%는 수사관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수사관 교체 요청은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나 편파 수사,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의 공정수사에 의구심이 많아 수사관 교체 요청이 많은 거라며 경찰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전주교대생 1,200여 명이 정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요구하며 오늘 하루 동맹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교대생들은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의 문제점과 동맹 휴업 필요성에 대해 고민했으며 관련 토론회도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교대생들은 내년 초등교사 선발 인원 감축과 관련해 지난 6일부터 릴레이 동맹 휴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신임 도당위원장인 김종회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인재영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회 도당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전북도당을 완벽히 재건하기 위해 지방선거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리하는 정당과 소통하는 정당,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는 정당 등 3대 비전을 발표해 위기에 빠진 국민의당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전북 이공계 청소년 학술제가 전북 지역 32개 고등학교에서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공계 청소년 학술제는 고교생들이 지역대학교 이공계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이공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여중생인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도내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학교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제자인 B양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A씨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전주와 익산이 28도, 남원은 29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더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29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